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나인스타 김상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의 상승은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일단 미증 시는 또 한 번의 상승을 이뤄냈는데요. 미중 증시 동반 상승. 자, 이 부분을 오늘 헤드라인에서 체크를 해봅니다. 중국 증시가 어제 오랜만에 크게 올랐는데요. 외국인 자금이 중국 증시로 굉장히 간만에 매수세가 들어왔다면서요. 거기다 거래량도 굉장히 활발했다고 하고요. 네. 뭐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그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완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서의 외국인들 투자 자금이 유입된 걸로 보이고요. 또한 중국은 어제 이제 발표한 부양책에 대한 흐름에서 외국인들의 그런 자금 유입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부가가치세의 인하라든지 그리고 지준율의 완화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중국 증시는 더 이상 저희가 말하는 잃을 게 없다. 지금 주가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중국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그러면 중국 증시의 반등을 조금 더 깨할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뭐 그동안의 낙폭이 단기간에 과했던 만큼 최근의 주가 반등은 사실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의 중국 증시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차츰 이제 그 부분 합의로서도 진행이 된다면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바닥권의 흐름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의 낙관적인 전망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90일의 미중 무역 전쟁 휴전 그 이후에 첫 번째 관문은 이달 중순 12일부터 15일이에요, 여러분. 실무진 협상 이것에 대해 초점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기사에 따라서는 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아니면 불확실성이 대두될 것이다. 아직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이 이게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씩 보인다면 이제 한미 관계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일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핵화의 촉진이 중요하다라고 꾀하고 있고요. 이 뉴질랜드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올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북 간의 평화의 진전, 나아가 이 비핵화 진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증시 상방향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한 모멘텀들이 대기되어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바로 뭐 어저께 같은 경우에 사실 증시의 그 주도주로 다시 부각된 것이 남북 경협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 2월에 이 북한과의 그 북미 정상회담에 또 언급을 또 진행을 했는데 뭐 싱가포르 이후에 제3국이 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강세를 띄었고요. 그동안에 좀 주춤했던 뭐 철도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쌍용양해를 비롯한 이 비철금속 광물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서도 이제 그 서울 답방 연내 가능성이면 굉장히 빠른 그런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재를 받아왔던 남북 이 철도 공동조사가 또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는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에 하나의 또 그 긍정적인 이슈, 말하자면 지정학적 리스크로서 우리나라의 활인 요소로 작용을 했던 그러한 그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좀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미중 간의 아까 무역 분쟁의 해소와 더불어서 또 남북 경협의 그런 흐름까지 이어진다면은 추세적으로 우리가 또 관련주로서의 흐름과 더불어서 지수 전반적인 또 긍정적인 효과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방을 예견하는 모멘텀들이 대기되어 있다.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입니다. 지금은 많은 언론에서 볼 수 있지만 처음에 저희 머니투데이에서 가장 먼저
기사를 냈는데요. 미스터 피자가 결국 MP그룹이 상장 될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 논란으로 시작됐는데 이러한 오너의 도덕성이 기업 가치를 얼마나 훼손시켜주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경비형 폭행으로 드러난 정 전 회장의 문제가 가맹점 전반에 이르는 사업 이슈로 확대됐는데요. 자서전의 강매나 보복 출점 등 경영의 정상 범주를 넘어서는 것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구속돼서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자, 가맹점에 대한 갑질과 오너의 비위 행위가 드러나면서 실적과 대외 신인도도 크게 추락했는데요. 영업 손실이 지난해 3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적자 전환되기도 했고요.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네, 일단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는 2000년대 후반에 피자 업계 1위까지 올라섰던 사실 크게 성장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앞서서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게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큰 리스크라고 작용을 한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앞서서도 갑질 논란이 있었던 대한항공이라든지 그리고 네이처셀도 과거의 오너의 행적을 봤을 때 RNL 바이오의 상장 폐지 그리고 주가 조작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네이처셀의 흐름에서도 똑같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MPK 그룹도 사실은 작년에 배임 행위라든지 네. 그리고 앞서서도 갑질 논란 이런 것들의 그런 오너들의 과거 행적들이 사실 이런 주가 이 조작까지도 이어지면서 사실 상장 폐지 수순으로 가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서서 기업 분석을 했을 때도 항상 오너의 과거 행적을 좀 보고 기업의 가치를 좀 논하자 이런 부분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는 있습니다. 예, 투자할 때 이제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이런 오너들의 도덕성까지도 이제 투자하는데 바라봐야 할 병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갑질 논란으로 상장 폐지까지 된 건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고 하네요. 거기다 실적과 기업 가치까지 이렇게 떨어뜨렸으니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하나의 가치가 돼버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 저희 경제신문에서 어떻게 공교롭게도 여러분 매일 한 종목씩 얘기를 하게 돼요. 오늘은 바이로메드입니다. 미국에서 최초 유전자 가위 임상 승인 소식, 미국의 FDA의 임상시험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미국에서 3세대 유전자 인체에 적용되는 첫 번째 임상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바이로메드의 주요 파이프라인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인데요. 이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 대상으로 한 임상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기업 가치 레벨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되고 있네요. 네,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병 신경병증 치료제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3상 진행 중인데 사실 지금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됐나? 오늘 그렇게 탄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이라든지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라든지 기술 수출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이러한 호재도 사실 주가에 반영되는 게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앞서서도 아까 환자 493명을 대상으로 일단 투여가 끝나서 추가적인 관찰만 끝나면은 사실 효능이 입증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이 삼바의 그런 리스크가 아직까지도 주가 전반적으로 포진이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셀트리온과 같이 지금 FDA 신청 이후에 바로 내년부터 실적으로 이연되는 흐름이 아니라고 하면은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글로벌 제약 업종의 그런 긍정적인 이슈로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지 당장 바이로메드의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아주 약한 그런 소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약 업종의 신약 개발과 파이프라인 소식들 계속 해외에서 들려오는데요. 종목들 옥석 가리기 선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